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합천과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대검까지 시위 진압에 사용합니다. 금남로에 탱크가 진입된 것도 바로 이때에 접어들자 시민들은 경고관에서 벗어나 진주공변 자연비행을 준비하고 책임자 처벌을 불미차게 요구하는 5.18 가족들은 80년 광주로부터 16년이 흐른 지난해 마침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내란 수괴행위라든가 내란 방조행위라든가 국권문란이라든가 이러한 행위로서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역사의 순간도 잠시뿐. 1심 선고 뒤부터 정치권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내민 전노 씨에 대한 사면설은 이제 연말 대통령 선거라는 결승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합천군 율곡면 사람들에게 지난 95년 겨울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민들의 정서는 그때 그 전 대통령이 연행을 될 때를 잊을 수 없는 그런 국가 지도라서 뭐 우리 개인적으로는 선후배고 또 우리 높은 어른이고 하지만 뭐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인물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오늘 본다고는 포식이거든요. 이 같은 합천 사람들의 말은 5.60의 주역을 담당했던 이른바 대구 경북 지역의 정서를 드러내줍니다. 잃어버린 권력에 대한 향수 또는 집착,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로 이어집니다. 우리 지금 정부의 현실대로 봐서는 그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뭐 재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뭐 하나의 나라를 갖다 움직이 나는데 뒤에서 약간 미끄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충분하니까 당연히 와야 되죠. 그리고 또 이 뭐 역사. 결국 지난 5월 중순에 합천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면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합천의 한 지역 신문사와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6월 말까지 계속된 이 운동에 서명한 사람 수는 합천 군민만 5만 명,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약 4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합천에 그 총 인구가 7만이 안 되지 지금 7만이 안 되는 데서 어쨌든 5만 정도 가까이 받아줍니다. 거의 합천 사람들은 어린애들, 학생들 어린애들 빼고 나면 거의 다 아닙니까? 거의 한 100%다 알게다. 지금 3년은 뭐 추수 때 나오다가 7만 인구 가운데 5만 명이나 서명했다는 합천 사람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은 다양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그런 거 말고는 고향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그쪽으로 걸리죠. 그래도 대중이 느낄 때는 뭔가 정략적으로 그렇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공부도 그렇지 않나. 대선 이후에 그런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했던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한 점은 잘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못한 점에 대해서는 못했다고 국민이 또 그 사람을 수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값을 봐야 되는 거고. 역대 또 대통령을 갖다가 저래 두 사람이나 저래 갈아난다 하는 건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이런 일은. 옛날에 치면 왕족이. 그래서 사면이 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7월 임시국회 때부터였죠. 예. 그 임시국회 때 김근태 부총재가 김대중 총재를 대신해서 읽은 대표연설에서 전두환, 노태우 씨 두 사람이 지은 죄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한다면 사면할 뜻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8월 말에는 김대중 총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과와 반성이 없어도 두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 무조건 사면이라는 김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 대충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먼저가 하나는 만약에 그 김 총재가 집권했을 경우에 정치 보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묵은 듯한 우려를 그 불식하고 진심으로 화합하겠다는 뜻을 말이죠. 그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그런 것이 되겠고 말이죠. 예. 또 한 가지는 이회창 대표에 앞서서 그 사면에 대한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총재의 전격적인 발표에 이어서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을 추석 전에 사면하도록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이 대표의 건의에 대해서 추석 전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거부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김 대통령이 같은 말은 사면 자체를 일단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추석 전에는 안 되지만 연말 대통령 선거 전에는 사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히 만날 예정이어서 파문의 조기 진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면 논의는 언제 사면하느냐 하는 시기 문제로 좁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죄값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예. 백감 사가서 받았다 아닙니까? 그 쟤는 또 무슨 죄를 해서 그분이 쟤는 왜 국가를 괜히 나라를 갖다가 다스린 분이 내선 죄가 있어 죄가. 우리는 뭐 죄라고는 뭐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서 이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내란을 목적으로 무고한 양민을 수도 없이 학살했고 그 다음에 총칼로 권력을 찬탈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인권 유린을 했고 천문학적 그 부정축제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는 없죠. 두 전직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지은 이른바 전노 재판은 험난한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5.60 시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민 시대에 들어서도 검찰의 12.12 사건의 기소 유예 그리고 5.18 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난 95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그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4천억 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들끓고 있던 전노 씨에 대한 재수사 여론에 불을 당기게 됐고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비자금 파문은 점점 확산돼 갑니다. 노태우 정권을 이은 김영삼 정부의 존립마저 위태롭지 않겠냐는 지경까지 몰고 갔는데 이런 분위기는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압력 수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 2년 전에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 처리할 수 없다. 또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김영삼 정권이 전노 두 사람은 사법 처리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5.18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는가? 그것은 그 당시 국민들 저항의 폭과 강도가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내가 생각할 때는 김영삼 정권의 애초에 정치적인 하나의 보복을 각색을 한 거예요. 각색을 해서 역사 바로 세기를 했다. 네, 찬반 양쪽이 다 전노 씨의 사법 처리가 순수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사법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사법 처리를 정치적 계산에서 마지못해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합천역에는 합천 사람 정서는 또 다른 데하고 또 안 틀리니까 상당히 강한데 대통령이 또 전직 대통령이 같이 있다 그런 것도 말도 안 되고 그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웃을 일 아닙니까?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법적 심판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외국에게 이 나라를 더 유익하게 대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대 외채 얼마나 많이 갚았습니까? 지금 1,000억불이 지금 1,000달러가 지금 넘는 외채가 그 당시에 뭐 300 얼마 해갖고 이제 이만큼 어렵게 해놔놓고 민좀 하나 한다고 했어. 국민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느냐? 뭐가 돌아오는 것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도 말이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예우에 어긋난다든지 그 시절이 오히려 살기 좋았다는 이런 감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억울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형까지 받고 다시 또 뭐 어떤 사과를 해야 된다. 벌써 그 양반이 노 대통령 때부터 사과를 하고 아래 사람들을 이래 잘못 다스린 책임을 동감하고 기양사를 안 했습니까 또? 지금 뭐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근래 어떤 그 보도된 그 신문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은지도 몰랐었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이해가 갑니까?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죄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보는 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책임자로 보고 뭐 결국은 5.18 사건도 정치하는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다 우리는요. 그때 조용히 있었으면은 국민들이 전라도민들이나 그분들이 참 희생을 당했던 분들이 조용히 있었으면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5.18 같은 게 아예. 지금 그 사면 복권을 반대하는 측이 별로 없습니다. 그 한총련이나 이런 그 아주 국가의 반정부적인 이런 단체가 아니고는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광주 시민들까지도 뭐 조건 없이 뭐 사면에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그게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어요? 이 순수하게 충분히 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자기만의 생각이죠. 광주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용서는 안 하고 있겠죠. 맞아요. 제일 진상 벌을 받아야 되겠죠. 공부를 처분을 받아야 될 건데 그 사람들 죄값을 치러야지. 제가 광주 사태를 여기서 학생 때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그러세요? 그죠?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까? 예, 고등학생.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언제가 저는 제 상태도 계속 있진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왜 지금 풀어주냐고요? 그건 좀 시기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정치권의 사면 논의를 지켜보고 있는 광주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유족들도 정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눈에 비치는 건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위정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광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먼저 사면 운운하는 것은 여기 이 지역 사람들은 대단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김대중 총재의 조건 없는 사면 발언에 대해서 광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5.18 민주화운동 단체 관련자들은 조심스럽게 반대 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대중 총재께서도 실질적으로 5.18 피해자라고 하셨고 또 이걸 아셔야 될 겁니다. 당시 그 김대중 석방, 계엄철폐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시위가 시작했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나의 용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 광주 전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지. 싸웠다기보다는 옳은 걸. 두 전직 대통령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말고도 광주 사람들의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순서야만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죄도 아직 안 받았는데 벌써 실정법 판결받은 사람을 석방한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광주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상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서 광주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지만은 또 보상은 주어졌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그 국립묘지 성격이라든지 그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병상에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정당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 오6공 당시에 구속 수감된 양심수를 놔둔 채 전노 씨를 먼저 사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양심수의 숫자가 한 1000여 명 됩니다. 정확하게는 올해 8월 1일 기준으로 980명입니다. 지금 전노 사면을 얘기하면서 모두가 국민 화합을 얘기하는데 진정 국민 화합을 생각한다면 양심수 사면부터 먼저 얘기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는 결국 연말 대선에서 최대 변수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표를 끌어안겠다는 그런 계산과 직접 맞물려 있습니다. 합천 지역의 서명운동 관련자들의 말도 바로 이러한 점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이어놓고 지금 표하고 어쩌면 사면을 시키면은 그 표가 많이 올라간가. 지금 이제 이거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 공이 아마 예찬 씨한테 많이 돌아가겠습니까? 3일 되면은. 그 북한 경계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가 많지. 국민 화합을 위해서든 대선 전국 돌파를 위한 정략에서든 전노 씨 사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억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합의 주체이자 한 표의 주인인 국민이 느낄 줄 알고 판단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기선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 대표가 성급한 무리수를 두었다며 이는 이 대표 정치력의 전직 대통령 사면은 일단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그 정치 당략적 차원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와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이 돼 있고 그 범죄 행위 또한 명백하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것들도 뭐 무시하고 우선 표만 의식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생각합니다. 청와대 가는 길에는 사회 정의도 없고 뭐 법의 정의도 없고 사회의 기관과 질서도 다 무시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모두가 무시되는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 답답함. 이것이 지금 벌써 걱정이다. 예,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사면은 특별 사면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예, 이번 전노 사면의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민 화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면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은 국민 화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면 문제의 경우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진실 규명과 적절한 사법 처리 그리고 피해자의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18의 경우는 그런 전제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고요. 더군다나 두 전직 대통령이 아예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참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면의 배경과 함께 광주, 합천 두 곳의 현장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경남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남 씨. 예, 루프13에서는 이번에 경남데이터연구소와 함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관해서 도민들의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했는데요. 도내에 거주하는 만 20살이 넘은 성인 1,006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전화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4%입니다. 조사 대상은 남자가 59%, 여자가 41%, 연령별로는 20대가 23%, 30대가 30%, 40대가 27%, 그리고 50대 이상이 20%로 구성됐고 조사 지역은 경상남도 전체에 걸쳐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다음 조사 결과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전노 씨 사면이 논의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선 득표 전략이라는 대답이 76.8%로 눈에 띄게 많았고요. 국민 여론 때문이라는 답은 19.8%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도민들이 정치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선 득표 전략이라는 대답 가운데는 30대 사무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건 없는 사면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사람이 60.5%, 찬성한다는 응답은 34.9%, 모르겠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한다는 대답은 남자가 64%로 나타나서 여자보다 좀 높았고요. 연령별로는 30대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0%, 50대 이상에서는 조건 없는 사면에 찬성한다는 쪽이 46%로 각각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건 없는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선 즉 득표 전략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대답이 28.5%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죄의 대가를 덜 치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5.4%, 또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응답 20.1%,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14.6%, 그리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11%로 나타났습니다. 조건 없는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건 없는 사면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36.9%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8.9%, 또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응답 26%, 또 국가의 체면 때문이라는 응답 5.7%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건 없는 사면에 찬성한다는 대답이 42.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사면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7.7%, 전 씨와 노 씨 가족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 먼저라는 응답이 24.8%, 또 전 씨와 노 씨가 회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24%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형량의 반이라도 채워야 한다, 또 피해 당사자들의 용서가 있어야 한다, 또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수감 중인 양심수와 장기수들이 사면 석방돼야 한다는 대답은 1.7%로 나타났습니다. 사면의 시기가 언제가 좋겠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 출범 이후가 좋겠다는 사람이 51.9%로 가장 많았고요.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사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은 21.2%, 또 대선 전이 좋겠다는 응답은 13.7%, 그리고 추석 전이라는 대답은 13.2%가 나왔습니다. 특히 다음 정권 출범 이후라는 응답에 대해서 30대와 대졸 이상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대선 후보가 사면을 주장한다면 계속 지지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42.3%,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5.1%, 그리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22.6%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김대중 후보가 사면을 주장한다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61.3%나 돼서 19.3%를 기록한 이 회장 후보 쪽과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네,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22.6%나 된다면 높은 편인데요. 예. 그래서 사면 논의가 대선 직전까지 그 큰 이슈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 선거 전에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후보가 가장 득을 볼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2%가 이회창 후보가 가장 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다음으로는 김대중 후보가 13.1%, 이인재 씨가 6.9%, 조순 후보 3.3%, 김종필 후보가 1.8%로 나타난 반면에 모르겠다는 응답도 30.7%나 되었습니다. 네, 오승남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의 여론조사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경남도민들은 지난번 각 대선 후보들의 사면 건의는 다분히 정략적인 발상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면 건의 시기와 관계없이 사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훨씬 많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마는 역사와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민들은 모처럼 국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바로잡은 사건을 당리당략이나 대선 득표용으로 정략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르포 13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